안녕하세요. 전력전자 회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최승원입니다. 음, 얼마 전에 RT험사 쪽에서 유튜브 쪽에서 이런 회로 관련된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RT험 제품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기간제 라이센스를 좀 발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연치 않게 이 전력전자 회로 관련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RT험사 쪽에서 좀 이렇게 자기네 거 홍보 겸 자기네 제품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기간제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회로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아마 그런 RT험 관련된 본격적으로 막 하시는 분들에 비해선 수위는 좀 약하긴 하지만 약간 약한 조건으로 약한 조건은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아마 1년짜리라고 되는데 1년짜리 아마 기간제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관련 영상을 만들어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뭐 일들이 발생한 과정이나 이제 어떤 식으로 RTM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지 하고 오늘 아주 살짝 조금만 진도를 나갈 건데 일단 그런 영상들 일단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제 지금 계획상으론 편집 없는 아주 긴 영상 한 개랑 이제 자료가 좀 정리되고 이렇게 좀 편집을 좀 짤막짤막하게 해가지고 만든 영상 두 가지 정도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매주에 저도 이제 초심자의 마음으로 이 RTM 제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랑 같은 입장입니다. RTM 거를 한번 접해보고 싶은데 다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뭐 이렇게 시작하는 어떤 영상들을 만들어서 일단은 올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화면에 보이는 이야기의 시작은 RTM 쪽에서 뭐 저는 뭐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좀 이런 회로 관련된 분들을 좀 이렇게 서치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저까지 연결됐는지 저도 참 신기합니다. 저는 이런 뭐지 이렇게 보여주는 식의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가지고 사실 뭐 도대체 사람들이 왜 구독을 누르는지조차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튼간에 요 RT험사 쪽에서 이렇게 뭐 여기 이메일 제목처럼 New Sponsorship with RT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는 여기 있죠 이렇게 협력하여 데모 비디오 제작 제품 검토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옵션들이 아주 과하게 걸려 있는 건 아니고 영상만 만들어서 올리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RTM 디자이너랑 RTM 365 무료 사용권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우선은 여기서부터 이제 모르는 게 나오죠. RTM 디자이너는 알고 있었는데 RTM 365는 뭐지? 라는 것도 일단 막 당황을 했습니다. 여튼간에 이제 그거는 차차 알아가는 걸로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메일을 한 6번, 8번 정도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 스폰서십 계약이 유튜버의 좀 진짜 인플루언서라고 불릴 만한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채널 사람도 훨씬 많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더 계약 조건이 꼼꼼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스폰서 비용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우선 그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좀 기회를 주면 안 되냐라고 했더니, 또 그런 조건에 맞춰서 또 스폰서십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또 답변을 받아서 이제 어떤 조건인지 확인한 다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라이센스를 하나 지금 발급 받은 것 같고요.
이제 요 라이센스 받는 과정이랑 해서 영상을 찍어서 지금 제작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알티엄에서 연락이 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브록 앤 줄리아란데 이게 이름 두 분인 건지 한 분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은 그냥 저는 줄리아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고 있는 분한테 연락을 받고 있는데 친절하게 한국어 번역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되게 놀랐습니다. 항상 메일에 한국어도 있고 이렇게 영어도 같이 해주셔가지고 혼선 없게 해주셨더라고요. 저도 답변 드릴 때 영어 올리고 밑에 한국어 따로 올리고 일단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튼간에 소소한 뭐 사인하는 계약까지는 아니지만 영상 올리는 조건으로 우선 라이센스는 발급해 주시기로 했고 지금 라이센스 발급 이메일이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뭐 하고 요 순서대로 따라 하래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따라 할 겁니다. 요 과정도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게요. 왜냐면은 저도 몰랐는데 알티엄 디자이너라는 툴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 되는 365라는 툴로 라이센스가 발급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따라해보면 알겠죠.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설치 관련된 거는 중간중간 편집 없이 진행할 거고 그 과정 중에 생기는 이벤트들도 여기다 캡처해서 붙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면 저도 초심자라고 했잖아요. 물론 저는 케이던스 툴을 쓰고 있고 지금 회사에서도 케이던스 툴을 구매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케이던스 툴 좋아요. 이거 ORCAD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좋은데 이 툴이 좀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싸서 이게 사람이 늘어나면 그 툴 가격을 다 저희가 충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인 어려움이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계 설계 툴이랑의 연동의 문제인데 최근에 이게 알티엄 툴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 솔리드웍스랑 연동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잘 되는 것처럼 일단 저는 느껴져서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아직 한국에는 그 전자 설계랑 기계 설계가 이렇게 융합된 어떤 업무 지원하는 그런 대리점들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봐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아직은 알티엄사 따로 솔리드웍스사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알티엄에서 솔리드웍스랑 이렇게 인터커넥션 되고 안에 구성은 모르겠는데 솔리드웍스사 자체에 그 회로 설계 툴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라이센스를 받아서 알티엄의 라이센스를 받은 툴이랑 솔리드웍스를 하나의 그 솔리드웍스 시스템 뭐 이런 툴로 하나 묶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걸 아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해서 여기저기 전화만 하다가 일단 거기서 인연의 끈이 없나 보다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알티엄에서 연락이 와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자료들은 제가 PPT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PPT 만들어서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로 링크 공유를 할 거고요. 자료는 요 파일 하나로 계속 누적해서 만들 겁니다. 누적 자료 만들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과정이 목표예요. 우선은 나도 잘 몰라요. 나도 모름.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일단은 배워가면서 알티엄사나 또 한국 쪽에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 계시면 물어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들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전자회로 설계 툴이나 이런 것들은 전자전기 컴공 요새는 약간 기계 쪽도 배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전자회로 관련된 그 대학교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면 우선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직종별로 따지면 기본적으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자, 대학생 아니면 석사, 박사 그런 학력을 가진 분 혹은 회사에서
엔지니어나 개발자 아니면 연구자로 일하시는 분들 한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고 목표는 일주일에 주말마다 한 편의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것이고요. 우선 편집 과정 없는 원문 영상 하나 그대로 올릴 거고, 이제 요거를 좀 약간 정리해서 좀 이렇게 좀 자를 거 자르고 이렇게 좀 해서 수정 영상이 약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서적으로 이게 이제 저 뭐 거의 대부분 한국 분들이 보니까 한국인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적이 있는 게 좋잖아요. 우선 제가 알티엄 그 줄리아라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알티엄은 정책상 무슨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배포하지 않는다고 일단 답변을 받았고, 자료라고 받은 거는 유튜브 쪽에서, 그러니까 알티엄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영문이라서 이게 뭐 제가 영어로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일단 그거를 보긴 좀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주말에 주중에 좀 찾아봤더니 물론 책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 2021년 그러니까 올해 7월에 개정증보판이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성한당에서 나온 알티엄 디자이너를 활용한 3D PCB 설계라는 책이고요. 우선은 뭐 책이 알티엄 관련된 책 제목은 다 이런 식으로 밖에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알티엄 365라는 툴이랑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선 지르고 봤습니다. 그래서 책은 지금 제 손에 들려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선은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요 설치 프로그램 링크를 그대로 따라가 볼 건데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잖아요.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무편집본 그냥 영상 찍어가지고 우선은 만들 거고요.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을 자른다든가 영상을 좀 잘라서 재편집해서 또 짤막하게 만든 것도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음 링크를 쫓아가래요. 우선은 액티베이트 알티엄 라이브 이거를 만들래요. 그래서 알티엄 라이브를 누르면 이거 암호가 뭐였지? 이거 암호를 만들라는 거예요. 제 이메일은 이미 고정돼 있으니까 라이센스 발급을 이메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건 고정되어 있고, 일단은 이거 라이센스를 하라고 하네요. 라이센스는 우선 제가 밖에다가 얘를 끌어서 일단은 만들겠습니다. 잠깐만 죄송해요. 이건 이제 암호가 혹시 노출되면 안 되니까. 다행히 이것도 암호가 이거 뜨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넥스트. 넥스트가 안 되지? 최소한의 8자리 하나의 어퍼케이스 캐릭터가 필요하네요. 다시. 자, 그러면 어퍼케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퍼케이스 잉글리시 캐릭터 이런 거 특수 기호는 안 되고 넥스트. 됐어요. 셀렉트 아바타. 이거 아바타를 왜 고르지 이거? 잠깐만, 아바타를 왜 고르는 거야? 아바타는요, 이게 알티엄 라이브러리가 뭔지 모르는데 이게 뭘까요?
자, 어떤 이미지가 제일 비슷하냐? 비슷한 이미지 우선 하나도 없고요. 하나도 없고, 이거 뭐야? 이거 왜 인터넷이란다. 왜 저기 자동차 아무것도 없어? 이씨, 난 자동차가 좋은데. 그나마 제가 좀, 이거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좋네요. 트랜지스터. 넥스트. 뭐 사용자 이름이 없는데, 뭐. 저장 누르고. 라이브러리에 넣으래요. 제 인터넷 이메일. 뭔가 로그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얘를 옆에 놔두고, 자, 일로 와주세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알티엄 디자이너를 하라네요. 보면은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알티엄 제품을 하세요. 로그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알티엄 디자인. 몰랐는데 누르면 바로 되네요. 일단 바탕화면에 바로 깔겠습니다. 바탕화면. 네, 이런 거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템프 폴더에 우선 넣어야 됩니다. 이게 외국 프로그램이라서 한글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외국 프로그램이니까 영문 그냥 하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 폴더 열기 한 다음에 닫았다. 이거 어디 갔나? 자, 어디 보자. 일로 와봐. 알티엄. 이거 또 사람 이름도 또 보면 안 되잖아. 툴 어디 갔지? 알티엄. 템프. 이거 알티엄 어디 갔노? 여기 이름 찾기 이렇게 어렵나 이거. 자, 우선 폴더를 갖고 왔고요. 21.8.1로 되어 있네요. 왜 방금 취소했냐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려고 그랬어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첫 설치입니다. 설치. 그렇대요. 넥스트. 설마 뭐 한글이 있겠어요? 당연히 잉글리시겠죠. 그 다음에 설치할 때부터 이런 거 치라고 하네요. 한번 치고 로그인. 뭐야, 나 방금 인밸리드 유저네임이라고? 뭐지? 잠깐만, 왜 암호를 제대로 쳤는데 안 된다고? 난감하네.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까. 잠깐만, 내가 이름을 잘못 넣었나? 다시 해보자. 사인인. 이렇게. 뭐야? 이거 왜 암호가 안 맞는다고? 잠깐만. 이게 키보드를 누르고 있었네. 잠깐만. 이거. 그러네. 이게.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무슨 실수를 했냐면 캡슐락, 그러니까는 이거 저거를 누르고 있었어요. 여기 다시 지우고, 됐어요. 넘어갔고, 대문자 이거 캡슐락 잘 눌러야겠네요. 우선 뭔지 모르니까 기본 옵션으로 설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깔고요. 이렇게 알티엄 디자이너라서 AD라는 약어를 쓰나 보네요. 넥스트. 저 프로그램 보내야겠죠. 자, 설치가 준비됐답니다. (2.1기가) 정도 데이터 받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사이즈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거겠죠. 케이던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기가, 요새 버전은 모르겠네요. 옛날 버전은 한 2기가 4기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얘도 크다면 크네요. 지금 구조로 봐서는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구매하면은 온라인 등록된 이메일이랑 암호로 여기 온라인 접속되고, 프로그램도 아마 그거 가지고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전 노트북 사용 중인데 레노버 P50 제품이고요. 얘는 지금 유선랜, 그러니까 무선랜 아니고 유선랜으로 접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선랜 환경에서의 설치 조건이니까 혹시 무선랜 쓰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돼요. 잠깐 설치되는 사이에 한 5분 걸린다고 하니까는 프로그램 움직여지네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아이고. 자, 얘를 깔고, 배경이 너무 번잡하면 안 되니까 놔두고, 얘를 여기다가 반도 깔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볼 수 있잖아요. 알티엄 자꾸 알티엄 하니까 P를 치죠. 이렇게 끝에. 응? 아이고, 뭐야, 일로 들어와. 자, 이렇게 들어왔고요. 우선 알티엄 디자이너랑 이 365 차이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전 365가 있는 거는 사실 이번에 알았거든요. 알티엄 디자이너만 알고 있었어요. 우선은 설치되는 한 10분 정도 썰을 좀 풀면은, 우선 저는 케이던스 툴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요. 사실 대학생 때 레이아웃 혼자서 이제 공부 독학해가지고 쓰다가 회사 와서 케이던스 툴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케이던스가 이제 OR키드를 인수합병했죠. 2000년대 초중반쯤에.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일부러 그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크랙 버전을 엄청 제한을 안 뒀죠. OR키드도 그렇고 케이던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필요악이라고 해야 되나, 크랙 버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쓴 것도 있거니와, 또 OR키드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OR키드에 익숙하니 거기에 연동되는 툴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유일한 단점은 케이던스가 방향을 이 반도체 설계나 PCB 시뮬레이션 쪽, 그러니까 고가 시장을 노리는 쪽으로 이제 전환하다 보니까
이 회로 설계랑 PCB 설계 툴도 그쪽으로 점점점 이동을 좀 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사실은 케이던스 툴을 바꿔야지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회사 와서 이제 실제로 툴을 돈 주고 구입하고 쓰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1분밖에 안 남았네. 되게 빨리 설치되네요. 우선은 첫 번째 문제가요. 이 비용이 너무 비싸요. 이게 너무 비싼데다 유지보수도 거의 1,000만 원 돈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툴을 사는데 드는 비용에다가 매해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한 카피당 1,000만 원 가까운 유지 비용이 나오니, 이게 툴을 쓰는 사람, 제가 아니라 이게 회사나 이제 사람을 계속 이렇게 직원들이 늘어나잖아요. 이거를 커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비용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비싸서.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1년, 2년 정도 전부터 또 이제 기계 설계 쪽 툴도 같이 쓰다 보니까 좀 그런 제품들을 좀 계속 유심히 봤죠. 대표적으로 본 거는 오토데스크사의 이글이라는 툴이에요. 요새는 근데 오토데스크사는 워낙 기계 설계 툴이 강세다 보니까 이글을 좀 제대로 홍보하거나 밀어주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우선은 기계 설계 툴은 뭐 많이 쓰잖아요. 어차피 또 전력전자라도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오토데스크사의 이글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여기 오토데스크 검색하시면 오토데스크 이글 검색하시면, 지금 없어졌나? 왜 이러지? 왜 퓨전 360이 나오지?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만약에 툴이 있다면요. 툴 이거 날렸네. 원래 여기에 오토데스크사 이글이랑 퓨전 360이란 툴 두 개가 전자랑 그 기계 설계가 융합되는 툴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좀 뭔가 메뉴가 바뀌었네요. 이게 360만 남았네. 이글은 어디다 팔아먹었지? 이글. 이게 퓨전 360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글. 이글 팔았나? 제가 잠깐 모르는 사이에 이글이 날라갔네요. 통폐합됐던가 아니면 딴 데로 팔린 것 같은데요. 이글 툴 누가 가져갔지? 정말 독립했나? 이게 아닌데. 5만 개 나오네요. 이글 PCB 디자인. 그래서 오토데스크사에서 원래는 이거를 운영을 해가지고 제가 좀 관심 있게 계속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 좀 있나? 있어. 이거 저기 메인 메뉴에서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퍼블릭 도큐멘트 RTM 생성할 수 없다고? 왜? 뭐야? 이렇게 끝나버려? 응? 설명도 끝났네. 여튼간에 요 툴이랑요, 두 번째로 본 게 RT염사 툴이었어요. 왜냐면은 RT염사는 솔리드웍스 이 솔리드웍스 툴에 보면요, 이거 한국어로 뜨면 안 보일 텐데, 이 설계 엔지니어링 이거 안 보일 건데 한국에는 이게 안 뜨더라고요. 이게 솔리드웍스랑
알티엄. 이게 합쳐진 그 제품이 있어요. 이렇게 알티엄 디자이너 이렇게 해서 또 알티엄에서 하게 돼 있네. 이게 어느 쪽에 지금 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 툴을 제가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저는 솔리드웍스 툴을 배웠기 때문에 이 알티엄 관련된 거를 컨택을 해봤는데 중요한 건 한국 시장에 기계 설계 쪽 대리점에서 알티엄을 몰라요. 웃기게도 모르더라고요. 해가지고 어떻게 더 물어볼 방법도 없고 해서 그냥 포기했는데, 근데 그나저나 얘는 갑자기 뭐야? 왜 설치가 되자 말았어. 응? 잠깐만, 이게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잠깐만. 다운로드를 했잖아. 그치? 설치를 했잖아? 라이센스를 그래, 온 디멘전 타입인 것 같고 스탠드 올린 타입이 있고 서브 타입이 있고 퓨어 라이센스가 뭐 다 좋아. 그래 뭐 이게 여기 등록하라고 하시면 여기 메뉴에 라이센스가 있고 뭐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망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망했네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툴에 알티엄이 설치가 됐다는 건가? 응? 뭐야? 여기 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 아니고 약간 지금 응? 응? 뭐야 이거 상황을 모르겠는데 지금 알티엄 툴이 설치가 되다가 만 것 같습니다. 그때 계속 눌렀어야 되나? 이거 왜 안 돼? 관리 권한으로 실행. 노를 누르면 안 되나 본데? 다시 설치. 쉐어드 도큐멘트 여기가 안 되나? 잠깐만, 아까 여기서 에러가 났단 말이야. 거기서 에러가 났다면 제가 쓰고 있는 이렇게 똑같이 그럼 AD21이라고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하면 되지롱. 폴더 선택. 중간에 한 번이라도 노 누르면은 캔슬 되는 구조인가 봐요. 번거롭네. 그 생각 못했네.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상하네. 근데 노후를 해두면 노후를 했다고 뜨고서는 지들이 뭔가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툭 꺼버리면은 설치가 알티엄 설치가 안 됐어. 설치가 안 됐어. 아까 노후 했더니 그냥 캔슬 됐나봐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거. 나중에 편집할 거 가정하고 놓고 하는 거라 뭐 잡음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니까 이해하세요. 아마 프로그램 저처럼 처음 설치하는 분들은 이런 똑같은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치할 때 설치 폴더는 프로그램 파일 밑에 생기는 거고, 그 공유 폴더를 하나 지정하라고 하는 거기가 아마 아까 보안 같은 게 걸려가지고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폴더를 좀 딴 데로 바꿔서 다시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뭐 일단은 뭐 잠깐 또 시간이 또 걸릴 테니까, 자 그래서 잠깐 뭐 썰이라고 썰 하나 만들까 여기다가 썰 잡담 여기다가 이거를 3이라고 해가지고, 자 뭐 계기라고 할게요. 계기. 자 그래서 뭔 놈의 계기냐, 이게 이제 보다 보니까 우선 내가 쓰고 있는 케이던스가 너무 케이던스가 너무 고가고요. 유지 비용도 고가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인원수 대비 확장이 좀 힘든 상황이 있더라. 일단 그거 하나 문제가 있고, 가장 뭐 요새 추세인 기계 설계와의 연동성. 물론 연동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긴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좀 뭐랄까 기존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툴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거에 아주 적극적이진 않아요. 반면에 알티움은 일단은 비용이 저렴하고요. 온라인 온라인 결제되고 요런 게 장점이고요. 물론 개인이 하기엔 아직 비싸지만 회사에서 하는 비용이라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확장이 용이하죠. 아까 보면은 그거 온라인, 독립, 서버 다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한컴 MDS인가? 에서 대응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게 알티엄 서랑 연동이 일단 우수. 실제로 이렇게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자료 같은 거나 이런 게 그 솔리드웍스랑 연동되는 게 많이 뜨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약간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뭐 케이던스 툴 쓰고 있으니까 바로 넘어가진 않겠지만 좀 공부를 해서 좀 써봐야지 알잖아요. 이게 바로 뭐 된다고 바로 빡빡 이렇게 바로 확확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좀 이유가 있는 게, 요새는 유튜브도 있고 인터넷도 있어서 상황이 다르지만 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요, 일단 툴을 배우는 시간 자체는 뭐 몇 일, 한 주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계속 8시간 계속 앉아서 공부하는 조건으로. 근데 이게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저는 좀 남들보다 느린 편이라서 뭐 툴 같은 거 익히는 거 얘기하면 2년에서 3년 이상, 3년을 최소 소요됨 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익숙하는 기준이 뭐냐면 혼자서도 잘해요. 요겁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2, 3년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RTM 하는 것도 굉장히 장기적인 좀 안목에서 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저도 저기 독학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상을 뭐 단기간에 막 할 생각도 없고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적어도 한 몇 달이나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일단 생각합니다. 이게 요새 이제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덕분에 이런 건 좀 생긴 것 같아요. 일단 비대면 교육, 그러니까 독학하고 거의 유사하죠. 유사하기 때문에 이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 그래서 성적이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정말입니다. 이건 제가 저기 학교 저기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조교들한테 물어보면 코로나 하고 나서 생긴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애들 성적이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30% 이하랑 70 이상이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여튼간에 해서 우선은 좀 혼자서 배우려는 분들이 많다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문제로 이런 것들. 우선은요, 영상이요 너무 짧고 과정 축소적이라서 따라하기 수업이 안 돼요. 안 돼. 제가 관심 있는 거 다른 거 막 찾아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 마우스 조작이나 이런 거를 찬찬히 잘 같이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돼요. 이게 너무 빠르게 조작하고,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쉽지만 모르는 사람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계 따라하기 수업이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능한 긴 영상으로 제작해서 혼자서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로 해야겠네. 영상 나중에 만들어서 붙여야 되니까 여기 6으로 하고 여기 7로 해야지. 네, 이렇게. 키보드 소리가 좀 거슬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약간 뭐 이렇게 기계식 키보드 비슷한 거 쓰다 보니까 소리가 또각또각 나는데 이런 건 좀 양해해 주세요. 키보드라도 또각또각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이게 좀 굉장히 비싼 기계식 키보드는 아니라서, 또 이것도 뭐 취향이긴 한데, 뭐 여튼 간에 기계식 키보드의 기분이라도 낼 요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RT염에 관심 있는 분들도 좀 장기적인 계획, 그러니까 몇 달 혹은 1년 계획으로 천천히 따라한다 한다는 마음에 부합되도록 따라한다는 마음에 부합되도록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완전 처음부터예요. 이유는 저도 처음이고요. 완전히 처음이고요. RT염 1도 몰라요. 책도 처음 샀어요. 그냥 최근에 나온 책. 그래도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 있음. 저자분이 현업에 종사하시는
종사하시는 교수님이세요. 송재진 대림대학교 교민교수님. 송재진 대림, 그냥 저 교수님이라고 적을게요. 대림대학교. 예. 아마 회사를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KS 테크놀로지 대표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 끝났어요. 설치 끝났어요. 방금 설치가 끝났고요.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피니시 누르면 알티움이 실행이 허용하고, 허용했는데 이제 얘를 누려야 될 것 같아. 아, 왜 에러 나는 거야? 아까 폴더 바꿨는데. 야, 이거 왜 보안 뜨니? 아, 이거 보안 진짜. 보안 뜨지 말라고. 이게 제가요, 컴퓨터가 워크스테이션이다 보니까 뭐만 폴더 건들면 자꾸 보안이 떠요. 뭐지? 푼 것 같은데 지금. 아, 실행이 됐습니다. 지금 보안을 풀었고요. 뭐지? You are not using a valid license.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거 온라인 제대로 뒀다고. 잠깐만, 이거 우선은 한쪽에다 놓고요. 자, 이제 제가 뭐 영상을 만들어 놓을 건데, 우선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하죠. 설치를 했는데 5명이 떴어요. 라이센스 없다고. 여기 뭐 라이센스 넣어야 되나? 아, 여기 라이센스요. 이거 버튼 키고. 야, 라이센스 매니저인데 왜 안 떠? 응? 뭐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직도 보안 못 떴나? 뭐야? 아직도 보안 걸렸나? 촬영 좀 해야겠고, 요즘 자꾸 뭐가 걸려가지고. 뭐지? 아, 뭐가 걸린 거지, 이거? 어우, 씨, 이게 지금 이 첫부터 어렵네. 어카운트 프리퍼런스, 뭐야? 씨. 뭐야, 이거 안 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네. 아, 뭐지? 유즈를 해야 되나? 됐어요. 아, 유즈 누르라고 알려줘야지. 씨, 설명을 안 해줘. 사람 헷갈리게. 씨. 아, 이거 정말 안 도와주네, 둘이. 잠깐만요. 뭐야, 이거 말고. 이상하게 또. 자, 떴고. 된 것 같아요. RTM 아카데미가 있다고? RTM 아카데미가 있대요. 아, 여기 유튜브. really teaches printed circuit design. And board design is critical. It's probably the most critical link right. 아, 저는 뭐 이분들처럼 영상을 멋지게 만들 그건 없어서. 재생 목록. 야, 베이직 코스 같은 거 메뉴라도 좀 하나 만들어 놓으시지. 이분들은 너무 이건가? 비기너를 위해서? Hey everybody, so before we start this video,
I just want to announce that we're going to be doing a little Q&A session coming up. So we want to get all of your questions. Go ahead and send your questions 여자분이면 to 좋았을 텐데. youtube@altium.com. Not altium@youtube.com. youtube@altium.com. You can ask us anything. You can ask us anything about Altium Designer. If you want to know something about me, you want to know something about PCB design, send your questions there. We're going to read those out and answer your questions on video. All right, let's get into this. Hey everybody, thanks for tuning in. 말 너무 빨라가지고 영어 울렁증 있어요 저. 자 우선은 이렇게 지금 된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다시 화면 원복으로 하면은 알티엄이 이렇게 됐고요. 이게 메인 화면인가? 네, 이렇게. 이게 뭐야? 서버. 이건 뭐가 또 옵션이 있나봐요. 이건 뭐지? 플레이스 코멘트. 채팅도 할 수 있나? 저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채팅 할 수 있는 거. 우선은 당황스럽긴 한데 이거 뭐야? 이거 책이 붙었네. 그 잠깐 사이에 우선은 제가 화면만 보여드려서 이게 지금 바로 안 될 텐데 제가 그 책 샀다고 했잖아요. 그 책에 13페이지 13페이지랑 전혀 똑같지 않고요. 전혀 똑같지 않아요. 완전 달라요. 이게 버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선은요. 여기서 완전 달라. 완전 달라요 지금. 큰일 났네. 책을 괜히 샀습니다 여러분. 망했어요. 스키니티 한번 해볼까? 잠깐만, 이거 내가 이동한 게 아닌데. 왜 아까 얘는 왜 쪼그러들었지 갑자기? 조절이 안 되네. 이걸로 프로젝트 있고. 응? 이거 어떻게 보는 거지? 큰일 났습니다. 제가 초반부터 헤매고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 화면 초기화하는 것도 없네요. 이 화면 초기화하는 거 없으면 좀 곤란한데 이게 아까 옆에 있던 창 어떻게 보는 거야? 비트 도큐멘트 패널 프로젝트 이거 어렵네. 뷰 패널이라고 하네요. 여기서는요. 프로퍼티 뭐야? 씨. 여기 뭐가 떠 있었네. 패널 뷰 패널 프로퍼티 컴포넌트 잠깐만 우선은요 이게 좀 책이랑 좀 매칭을 한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책이랑
내용이 틀려. 완전히.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게 책 사는 거가 의미가 없네요. 34,000원 날렸습니다. 이게, 프로젝트, 화면 구조가 완전히 틀린데? 야, 이거 지금 문제 있다. 이거 너무 바꿔놔가지고. 아,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또 오알캐드가 그리워지네요. 이게, 왜냐면은, 오알캐드 케이던스 툴은요, 변경이 돼도요, 메뉴 구조가 유지가 돼요. 구조가 유지된 상태에서 확장이 되는 구조라서, 버전 차이에 대한 큰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뭐지라고 하고 이렇게 몇 번 클릭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지금은 제가 알티엄에 대한 그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메뉴가 너무 틀린데? 메뉴가 너무 틀려요. 이게 너무 틀려가지고 지금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이게 지금 프로젝트가 어떻게 끝나는 거야? 이거 다 되면 되나? 저 끝나고 닫히는 것도 아니네 또. 닫아볼까? 응? 뭐야 이거? 응? 응? 뭐지? 잠깐만. 뷰. 내비게이션. 응? 뷰?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 툴 익숙해지는 게? 아, 이 패널이 문제다. 이게 지금 이게 아까 이 메뉴 자체가 달라져가지고 홈 눌러야 되나? 아, 홈 눌러야 되나? 아니, 반응이 근데 굼떠 이렇게 팍팍 바뀌어야 되는데. 잠깐만, 우선은 다시 꺼보고, 우선 끄고, 바탕, RTM 디자인에 등록은 돼 있네요. 다시 실행을 해서 초기 보면 이제 폴더는 어떻게 바꾸는 거지? 화면이 초기화가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닌가 보네요. 자, 오케이 됐고. 이건 뭐지? 패널? 이게 뭐야? 스레치. 이게 뭐지? 내비게이터. 프로젝트. 우선 이쪽에가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Add new project. 잠깐만, 저 기본 폴더 저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저 폴더가 자꾸 아까 전부터 옵션 같은 거 환경 설정하는 거 없나? 뭐지? 이거 뭐 환경 옵션을 있다. 아, 이거 어렵다. 네, 우선은 프로그램 설치나 실행은 되는 것 같고요. 우선은 여기까지 우선 1차 버전은 네, 일단 그렇게 정리를 우선 하고, 프로그램 메뉴 같은 게 정말 책이랑 좀 달라 보이는데 제가 좀 살펴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우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